네,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인문학 독서 나눔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경북여고 교사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공부를 하셨죠? 아마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또 학원에서 여러 가지 배움의 다양한 형태를 접해보셨을 텐데요. 혹시 그 배움이 즐거우셨나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이 배움이라는 것이 어떤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재미를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미래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어거지를 쓰듯이 그렇게 우리가 배움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 이 배움이라는 것이 너무나 재미가 없고 또 미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배움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당신은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나요? 이렇게 가치를 묻는 질문이 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의 가치는 뭐니? 너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 물음에 대해서 아이들은 첫 번째는 우정을 이야기했고요. 10대 소녀들답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우정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족이나 혹은 우정이나 혹은 그 외의 것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당연하게 때로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돈을 선택하면서 선물이라는 생각을 들지 않는다. 백만장자를 바라지 않고 내 가족에게 혹은 내 친구들과 나누어 쓸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게 된 점은요,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어떤 우정이라든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괜히 부끄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스스로가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은 필요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만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고요. 그보다 앞서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가치를 두어야 될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될까?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찾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쉽게 부모님을 들 수 있겠죠. 부모님은 저보다 먼저 사신 선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 먼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문가가 있겠죠. 수학의 정석이 있는 것처럼 아마 행복의 정석을 찾기 위한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그 전문가에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경험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경험이라는 것이 어쩌면 부모님이나 혹은 전문가의 조언보다도 가장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삶은 너무나 유한하죠. 그래서 모든 경험을 아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가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치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아마 지금쯤이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 많아지 하나밖에 남은 게 없다 라고 대충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짐작이 맞습니다. 바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가치를 찾되 기존에 했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이 책을 통해서 가치를 찾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문학 독서 나눔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즘 인문학이 대세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국진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국진이라는 개그맨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개그맨의 이름을 딴 빵이 등장했는데요. 약간 과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인문학 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이 도대체 뭘까?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정의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정의가 인문학이라는 것은 문학과 사회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문학, 사회, 철학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묵은지처럼 오래된 답인데요. 아마 묵은지처럼 그 오래된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오래된 그 답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정의는 인문학이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에 관한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라는 거죠. 제가 내린 정의는 아니고요. 그 인문학은 밥이다라는 김경집 선생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정의에 따른다면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 인간이 그려내는 모든 문의는 바로 인문학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나눔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연말에 불우한 이웃과 나눕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공유합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인문학 독서 나눔에서 이 나눔은요, 먼저 함께 주제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제를 구현할 책을 같이 찾고요, 물론 같이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같이 발표 자료를 만들고요, 함께 발표하는 그런 함께 읽고 함께 그 주제를 찾고 함께 발표하는 그런 나눔을 바로 인문학 독서 나눔에서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대구교육청에서 9월 20일 날 인문학 독서 나눔 한마당을 펼친 자료인데요. 초등학교 8팀, 중학교 8팀, 고등학교 18팀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10여 분간의 어떤 시간 동안 각자의 색깔을 담고 각자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표 자리를 열었습니다. 인문학 독서 나눔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나눔을 통해서 뭔가 그 이전에 공부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문학 독서 나눔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인문학 독서 나눔이라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주제라는 것이 보통 요새 나오는 어떤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어떤 막 거대한 주제를 가진 그런 PPT가 아니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이게 바로 인문학 독서 나눔에서 찾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사소해서 절실한 질문이 되는 그런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이 주제를 구현할 책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 글은요, 그 주제를 찾기 위해서 알기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은요. 자, 이 그 주제 찾기는 실제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친구들과 더불어서 인문학 독서 나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제 찾기에 관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경험을 적은 글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는 처음에 도서부터 선정한 것이 아니라 큰 주제를 잡고 그에 따르는 하위 항목에 대한 도서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토의 결과 우리는 회기라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기라라는 주제에 어떤 분야가 걸리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육도 있고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예술도 있을 것이고 뭐 환경도 있을 것이고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교육이라는 본인들과 가장 밀접한 주제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는 그 주제를 구현할 책을 찾았는데요. 그냥 흔한 책이 아니라 웬만하면 동서양 고전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을 담고 있는 고전에서 한번 책을 찾아보자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전이라는 것도 사실 내려있는 정의가 정말 많지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고전이라는 것은요, 우선 첫 번째, 예전에 쓰인 작품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완성도를 일으켜서 후대 정범으로 평가받는 저작 또는 창작물이다. 라는 그런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 독서 나눔에 참가한 아이들은요, 동서양 고전에서 자신들의 주제를 구현할 수 있는 도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찾아낸 동서양 고전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안에서라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19세기 독일의 현실은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하고 다른 부분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부분 속에서 현재 삶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인문학 독서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르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독서 토론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 수레바퀴 안에서라는 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야기할 것들을 추려냈어요.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발표 후에 마지막으로 후기를 남기는데요. 인문학 독서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후기 작성입니다. 인문학 독서 나눔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 활동이 모두 다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하게 되는 이 후기 작업이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작성한 후기를 통해서 이것이 기존의 어떤 독서 활동과 다르면서도 뭔가 가치 있는 활동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이 처음 이 인문학 독서 나눔이라는 것을 준비할 때는 많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인문학이라는 말이 주는 부담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느끼고 공유하고 나누었던 것들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기존에 우리의 독서 활동 정말 좋은 것들 많은데요. 여기에 이러한 새로운 어떤 방식인 인문학 독서 나눔이 하나의 독서 활동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요. 자,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동서양 고전에서 책을 찾고 독서 토론을 거쳐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마지막에 후기를 기록하는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인문학 독서 나눔 활동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희망을 묻면 학생들은 대부분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장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이 되어야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희망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장래 희망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의 말을 듣고 저의 어떤 사고 체계가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말을 듣기 이전까지는 희망이라고 하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말을 듣고 나서는
희망은 무엇이가 아니라 어떻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독서 활동이나 혹은 아이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보단 어떻게 더 초점을 맞추어서 배움을 함께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문학 독서 나눔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함께 읽고 따뜻하게 말하고 귀 기울여서 듣고 마지막에 진솔하게 씁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더 이상 배움이 지루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현재 행복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배움, 절실한 배움, 함께하는 배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즐기는 그런 어떤 독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요, 여기까지로 줄이고요.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인문학 독서 나누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